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발될 때마다 문제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테스 형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던집니다.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테시스, 태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어떤 소재를 던지면 틀림없이 안티테제, 이른바 정반합, 이른바 해겔은 그걸 가리켜서 정반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 태제를 던지면 안티테제가 나온답니다. 그럴 땐 꼭 뭐냐? 신테제, 신시사이즈라고 그러죠. 통합을 한다고. 그래서 항상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은 토론이라거나 소통이 필요합니다. thesis, 태제가 나오면 안티테제. 꼭 세상에는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꼭 뭐죠? 옳다 하더라도 꼭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뭐 그릇된 사람 그럴 것 없이 그 사람의 지견이 있으니까요. 그럼 얘기를 들으면서 안티테제를 통해서 신테지, 신시사이즈라고 통합을 하는.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른바 해겔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정반합이라고 해가지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도 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느 경우는 간에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게 파열음을 내게 돼 있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 분 질문해 보세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네. 백신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런 걱정과 불안이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비단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불안을 이기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린 전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린 누구나가 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들이에요. 개체화된 존재들은 본래가 다 상대 세계는 절대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둘은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는 영원이고 사랑이고 진리라는 말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병들게 돼 있고 늙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불안이라는 걸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죠. 뭐 정신불안, 이것도 불안이고 말씀이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뭐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지고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저는 안 불안할까요? 다 불안해요. 안 불안한 사람이 이 우주에 어디 있을까요? 네, 다 불안합니다. 부처님 빼놓고는 아마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지만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불안, 공황장애, 강박장애 여러 가지 불안,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명상이나 참선이나 종교에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함의 세계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만들면 그 불안 장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저감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무해는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평상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함께라면 부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로 뭔가 돌아가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건 뭔고하니 종교라는 게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필수 과목입니다. 불안을 떨쳐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생사열반 상공하라 이 얘기했잖아요. 생사와 열반은 하나로 통해 있다. 그러니까 뭐라? 부처님 자꾸만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 그만큼 불안이 뭔고하니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 때문에 했거든요. 분명히 뭐냐면 내 안에 찬연한 광명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장벽으로 가려졌으니까 광명을 모릅니다. 걷어내면 뭐라?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은 캄캄한 밤인데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데 매일매일 사는 게 탐험가의 삶입니다. 전인미답의 삶을 가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저도 불안합니다. 종교라는 건 무유공포입니다. 반야식 에너지죠. 의반야바람이 있다. 고신무가에 무가에 장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몸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허. 젊은 친구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반복하지 않고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루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뭔고하니 그 마음이 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해져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뭐냐면 시간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답니다. 시간도. 그 이상한 얘기예요. 시간이 어떻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냐. 뉴턴적인 시간관과 아인슈타인적인 시간관이 다르거든요. 아주 정말 친밀한 사이. 애인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이 순간 가버려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전혀 재미없는 일들, 재미없는 친구들, 전혀 뭔가 영양가 없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을 깨뜨린다는 건 뭐냐면 하루에 이 삶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집에서 태양이 안 보인다. 뭐 태양이 보여도 좋고 안 보여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오늘 하루 온종일 정말 씩씩하게 부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태양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거저주면서도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양과 같은 삶을 살겠다. 정열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건투적인 어떤 그런 패기만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른바 누구한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자꾸만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게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새로운,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삶의 모험가다.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 매일 스님 직장 다니는데 무슨 탐험가입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어지는 과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탐험가적인 자세로 풀어갈 것인가? 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진지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뭔가 탐험가적인 자세,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란 재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탐험가적인 자세로 살게 되면 분명한 사실이 삶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저도 어떤 때는 뭔가하니 지루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끊임없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거 괜찮구나, 이거 저기 있구나, 자꾸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틀에 박혀 있는 삶을 우리 인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인생은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뭐 틀에 박힌 그런 삶이 아니라 패터나이즈 된 게 아니라 언패터나이즈,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끊임없이 탐험가적인 자세로 가신다면 책이라도 경전이라도 뭔가 몰입해서 독송하신다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하신다든지 그렇게 건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좀 더 삶이 윤택해지고 좀 더 뭔가하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권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요즘에요, 선생님 가상세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삼성대나 턱구람 같은 문화 유적지를 구현해서 가상 현장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네네. 스님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실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를 어려운 하셨는데. 질문이네요. 네, 아니에요, 네. 메타버스 얘기가 지금 뭐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이건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메타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뜻, 메타피직스, 메타볼릭스,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 해가지고 메타란 말은 원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또 추상적인 going beyond라고 해가지고 저 너머로 가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이 왜 의미로운 거 아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부면 이게 전부 다 울고 먹을 대로 많이 울고 본 거예요. 근데 이른바 전자산업이라거나 IT 산업이라거나 인공지능이라거나 이런 세계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살바도르 달리라거나 이 유명한 화가들 있어요. 이 화가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뭐 다빈치다 뭐다 뭐 이러면 현상계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 화가인데 이 사람 뭐냐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기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생활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 하고 20시간 이상을 꿈속에 살고 싶다 이럽니다. 꿈속에. 이 사람은 실제로 꿈속의 세계를 화면에 드러내가지고 추상화를 그리는데 아주 유명하죠. 탁월한 그런 화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꿈속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이런 걸 자꾸만 현실 세계에 투영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되는 거 아니? 메타,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으로 뭔가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인공지능이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과거에는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란 말에다 유니버스를 통해서 같이 붙은 메타버스라거든요. 메타 유니버스. 가공의 우주, 가공의 세계 이런 뜻이에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바타 예전에 들어보셨죠? 내가 그 추상세계, 공상과학의 세계에 직접 내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실제로 체험하는 건 아니죠. 들어가서 첨성대라거나 경주 여기 서울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경주 불국사에 가서 쭉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거 다 찍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대단히 뭔가하니 의미심장한 게 우리가 외계 가보지 않았어요. 뭐 ET라거나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가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체험을 하게 하면 우주를, 그죠? 하늘의 별들 몰라요. 이제 서양에서도 요즘에 뭔가하니 신화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슬프지만 신화의 세계는 초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영혼의 세계라거나 또 다른 차원의 세계라거나 고차원의 세계라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를 실제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서 뭔가 체험을 한다. 그럼 전혀 색다른 그런 체험이 될 거예요. 이제 세계 여행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 다녀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년 동안 제일 타격이 많은 그런 업종이 관광업입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스위스라거나 뭐 이탈리아 이쪽은요 완전히 황 잡는 겁니다. 5천 몇백 조가 손해, 5,200 몇 조가 손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거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든 간에 뭔가하니 집안에서 이른바 가상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체험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영화 같은 데도 뭐가 있는 거 아니? 뭐 세계 테마기행이다. 가서 지금 구경하면 흡사 내가 구경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여행 다닌다. 아바타. 실제로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또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는 가공해.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차원이 다른 세계. 근데 그게 현실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걸 갖다가 이른바 추상공간, 과학적으로 IT라거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첨성대를 구경한다거나 걸어다니면서 다 보는 겁니다. 관광지를 다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돈을 끌어들인 거겠어요. 5,200조 정도의 돈이 전부 다 뭐라 관광지에 쏟아질 게 집에서 그걸 갖다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만든다면 이 사람은 또 떼돈 버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SF 작가들, 이런 사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 이른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고객을 끌어들일까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는 계속 또 아마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로 자꾸만 그렇게 여행도 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지금 자꾸만 열어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제가 봐도 30년 전, 40년 전 능인선언 만들 때, 그 제가 20대 때, 10대 때하고는 너무나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 제가 법당에서 나이 드신 우리 보살님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키거든요. 요즘엔 전부 다 어디 가나 누르는 거잖아요. 하나로 마트 가보세요. 다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 은행에 가도 누르는 거예요. 전부 다 누르는 겁니다. 겁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세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로울 것이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면 우리들도 변해가야 된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